안녕하세요, 미양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들이 흥분하면 이게 빨개집니다. 온도 감지 센서 역할도 합니다. 여기에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코코코코코코코코, 바로 고양이의 코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고양이에게 코는 정말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양이의 코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4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고양이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코 색깔이 변합니다. 평소에 고양이 코 색깔은 연분홍색입니다. 고양이들 사냥놀이 직후에 코 색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주 새빨간 색깔로 변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말 그대로 되게 흥분된 상태이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동물병원에 온 고양이들 코는 새빨갑니다. 오, 맞다. 하지만 러시안 블루나 깜냥이 그리고 아비시니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갈색, 회색 코 색깔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 심박수와 기분에 따라서 코 색깔의 변화가 거의 없기는 합니다. 나 지금 어딘가 안 좋아요. 여길 봐요. 날바 코끝, 날바 코끝. 원래 고양이들 코 색깔이 연분홍이거나 빨갛거나 이런 색깔이어야 되는데, 오늘 봤더니 하얗고 청백해, 오늘 봤더니 노란 코야. 이렇게 코 색깔이 변했다는 것은 정말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청백한 코 같은 경우에 심장이 정상적인 움직임, 혈액순환을 잘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일 수 있고, 혈액순환을 열심히 시키고는 있지만 적혈구가 부족한 빈혈 상태라서 창백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노란 코인 경우에는 간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 혈액의 토탈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갔을 때, 이런 경우에는 누렇게 뜬 모습, 지방간증이 있을 때 고양이들 이런 모습 많이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 파랗게 보이는 경우, 이거 우리 모여봐요 동물의 숲 초이 귀가 청색증이었는데, 귀만 변하는 게 아니고 코도 파랗게 변할 수가 있어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 뭔가 폐 기능이 떨어져 있다거나 이런 상황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 색깔이 변했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에 내원해서 건강상의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컨디션 안 좋을 때 코에서 뭐가 막 나옵니다. 고양이들도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을 때 콧물이 흐릅니다. 첫 번째,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알레르기성 콧물을 흘린다거나 아니면 바이러스, 이제 헐피스 바이러스 같은 게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결막염과 함께 맑은 콧물이 초반에 흐릅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 노란색 코가 주룩주룩 흐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지속되게 되면 만성비염, 사람 치면 약간 축농증 같은 거예요. 또는 부비동염 같은 상태로, 저희 집에는 한 달 내내 콧물을 달고 살아요. 재채기를 막 하다가 누런 코가 폭탄처럼 퐁퐁 튀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노란 코가 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집 고양이가 나이가 한 7살이 넘어가고 10살 이런 식으로 노령묘가 되기 시작하면 단순히 감염이나 염증의 문제가 아닌 평평상폐암과 같은 종양이 코 비강에 생기는 경우들, 또는 가끔 코피가 흐르는 모습까지도 보일 수가 있으니까, 한 5살까지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증상들이 계속 멈추지 않고 보인다라고 하면 CT 촬영과 같은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기억해 두시면 요긴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저희 집에는 아침에 이렇게 좀 코딱지를 떼주고 나면 저녁 되면은 다시 또 코 끝에가 이렇게 까만 게 끝에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떼주는 코딱지, 까만색 코딱지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고, 코딱지가 생겼을 때 박박 긁어서 떼낼까 하면 고양이들이 떼낼 때 되게 좀 아파할 수 있습니다. 티슈 같은 걸로 충분히 불린 상태에서 살살살, 그리고 너무 싫어하면 너무 억지로 떼지 않으셔도 고양이 건강에는 상관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냄새 잘 맡는 친구들 보면 와, 저 친구 개코다 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양코라고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고양이들도 후각 인지 능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고, 심지어 이 친구들 시각보다 후각에 훨씬 더 의존 많이 합니다. 그리고 냄새를 통해서 정보 취합하는 게 아주 프로파일러급이에요. 고양이들 소변 냄새만 맡아도 요것 봐라, 요 잘 먹는 집 자제네, 상대 고양이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 것까지도 후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자, 최근 카이자오, 미국 오하이오 이 주립대학교 의과대학교 부교수 팀에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인간, 쥐, 그리고 고양이의 코 속 구조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고양이는 남달랐어요. 비강
안강 내부 공간이 훨씬 미로처럼 더 복잡하게 고불고불 꼬여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기를 흡입을 할 때 이게 두 개의 갈래로 고양이들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호흡을 위한 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다른 부분은 다이렉트로 후각신경이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하게 되면서 즉각적으로 냄새를 알아차리고 민감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기특해. 겉에서 봤는데 귀엽기만 했는데 안에서 봤더니 기능도 고효율 기능이었어. 고양이는 코에 있는 후각 수용체에 비해서 사실은 이 혀에 있는 미각 수용체는 형편없습니다. 인간보다도 훨씬 그 미각 수용체는 적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들 되게 미식가라고 소문이 났잖아요. 그거는 단순히 입으로만 맛을 느끼는 게 아니고 후각을 통해서도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전체적인 맛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코 막히고 감기 걸린 고양이들이 평소에 잘 먹던 사료도 잘 안 먹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 한번 들어간 습식캔을 이 친구들이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풍미, 향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나를 모르냥 비문. 비문은 바로 코에 있는 무늬를 뜻하는데요. 이게 고양이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 소, 원숭이 이런 친구들 다 비문이 있어요. 이런 비문이 각각 개체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지문처럼 세상에 같은 비문을 가진 고양이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마이크로칩 시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대신해서 가까운 미래에는 이 비문을 활용해서 각각 개체를 등록하고 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도 몇몇 있습니다. 건강한 고양이라고 하면 코는 촉촉하고 윤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이 코가 좀 말라있다고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하루 일과 중에 뭐 자고 일어난다거나 일상생활의 하루 패턴 중에 코가 조금 말라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집안 온습도 관리가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다 정도로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오늘 코코코코 눈 놀이하면서 고양이 코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요? 코코코코 코 코코코코 코